이기적 유전자. 안녕하세요. 배우 이병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생물체이며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기적 유전자를 탄생시킨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그저 유전자라고 알려진 복제자들을 보존하고 복제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생존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유전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담한 그의 주장은 인간의 이기성을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무려 40년간 세계인들에게 읽히며 진화론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이타주의자의 집단 내에 희생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는 소수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다른 이타주의자를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반역자가 한 개체라도 있으면 정의에 따르자면 그 개체는 아마도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고 자손도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의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을 것이다. 어떤 집단의 개체들이 선견지명이 있기만 하다면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집단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종국에는 자기들의 최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점까지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절멸은 개체 간의 치고받는 경쟁에 비해 느린 과정이다. 집단이 느리게 그리고 확실히 쇠퇴해가는 중에도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주의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 짧은 시간 안에 그 수가 불어난다. 세상 사람들이 선견지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한다. 또 다른 수준에서 보면 국가는 우리의 이타적 자기 희생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한다. 또한 그들은 타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살상하도록 훈련받는다. 이상하게도 개개인에게 생활 소비를 좀 줄여달라는 평상시의 호소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전시의 호소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동종의 이론이 다른 종의 이론에 비해 특별한 도의적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 살인하는 것은 통상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생각되어 왔다. 우리 문화에서 살인보다 더 강하게 금지되는 유일한 것은 식인행위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의 이론을 먹는 것을 즐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인무도한 범인에 대해서조차 사형집행을 꺼려하는 데 반해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는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재판도 없이 쏴 죽이는데 기꺼이 동의한다. 그뿐인가? 우리는 수많은 무해한 동물을 오락이나 유흥을 위해 죽인다. 아메바만큼이나 인간적 감정이 없는 인간의 태아는 어른 침팬지보다도 많은 공경과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의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침팬지는 감정이 있고 사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태아는 우리 종에 속하므로 그것만으로 특혜와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리처드 라이더가 말하는 종차별주의의 윤리가 인종차별주의 윤리보다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그러한 논리에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적절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수준의 이타주의가 바람직한가? 가족인가 국가인가 인종인가 종인가 아니면 전체 생물인가에 대한 인간 윤리의 혼란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수준에서 이타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생물학적인 문제와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처럼 이기적 유전자는 오로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진화해 왔습니다. 이타적인 행동 또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